못 믿을 사람, 일론 머스크.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 바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인데요. 최근 그의 변덕스러운 것 때문에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차량 구매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3월 24일부터 자사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그걸 한 50여일 만에 뒤집은 겁니다. 그 이유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위한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를 든 건데요. 하동대 기자. 예. 머스크의 변덕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머스크가 저 발언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56,000달러에서 46,000달러로 급락했다. 이런 소식 전해주고 있어요. 이건 변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뭐 심지어 10% 이상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를 그냥 과연 변덕이라고 얘기해야 될 건지 3개월 만에 입장을 확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랑 보면은 올해 2월에 비트코인을 무려 15억 달러치나 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산 뒤에 얘기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차량의 결제 대금을 바로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했다 3개월 뒤에 갑자기 이제 이걸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이에 보면은 10%, 이 전체 15억 달러의 10%를 매도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바로 이 사람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류 변호사님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를 제기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요. 머스크는 이제 다음 그래픽일 텐데요. 머스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머스크가 결제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는가?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거래 성사가 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변호사님, 네. 만약에 비트코인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 그럼 이게 무슨 사기죄 이런 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사기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사기죄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자가 특정되는 상태에서 그 피해자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 사람은 자기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뿐이지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도 않고 자기가 팔았다 샀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했던 얘기 중에서 거짓말이 있다면 그거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겠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기죄는 어렵고 또 설사 기망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투자 행위나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좀 보기 어려워서 네. 사기죄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나마 한국에 있는 법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혐의는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시세 조정을 하거나 네. 이래서 주가를 이제 왔다 갔다 조정을 하면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의 주식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건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그냥 제 성격만 봤을 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게 범죄를 운운하기 전에 예. 본인의 이제 유명세를 통해서 이게 뭔가 굉장히 자기의 사익을 챙길 것 같은 그런 지금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데 좀 문제점이 있겠죠. 네. 일론 머스크 행동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중단 파문 다음 날 이번에는 도지코인을 띄우게 나섭니다.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코인 값이 다시 급등했다는데 하종대 기자님, 네. 조금 전에 유재하 변호사는 이걸 참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 근데 저렇게 비트코인을 급락시키고 본인이 밀고 있는 도지코인을 다시 가격을 띄우고 이건 시장 교란 행위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행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2,100만 개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 1,800여만 개가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데 10%의 채굴만 되면 더 이상 채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전체 이제 그 시가총액이 예. 1,300조 원이 넘거든요. 1,300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움직이기가 주가 조작하기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이 한 32조 뿐이 안 돼요. 4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니까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은 10% 왔다 갔다 또는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도지코인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40%가 올랐어요. 예. 말 한마디에 배나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자기가 이게 좀 뭔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좀 항목을 아이템을 바꿔 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배나 더 주가 조작이 시세 조작이 더 쉬운 걸로 갈아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지난주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t's a hustle. Yeah, it's a hustle. 네. 평론가님 영상 함께 보셨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건 네네. 사실인데, 자신의 SNS에는 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당황하지 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가 다 당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당황하지 말라는 말도 당황의 근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잠깐 나온 영상은 좋아요. 코미디 쇼예요. 토크쇼인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제 Saturday Night Live SNL에 나가서 네. 좀 이제 이 코미디언 배우하고 토크를 하다가 도지코인 얘기를 막 하는 도지코인이 실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띄우는 게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사기를 인정하는 듯한 말인데 그것도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입에서 도지코인 사기 급락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도지코인은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믿으란 말이야. 근데 당황하지 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까 이 주식시장 교란 얘기도 나왔고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 거의 끝나가는데 예. 이게 탄소를 발생시켜서 이거 쓰면 안 된다. 달러는요. 지금 이 숲을 없애고요. 펄프로 종이 찍어야 되니까 1달러짜리로 테슬라 차 하나 사려면 얼마나 지폐가 필요합니까? 100달러짜리로 산다고 해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런 걸 보면 이러나 저러나 탄소는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자꾸 자신의 자산만 키우는 거 아닌가. 예. 이거 저는 이 셀럽의 폐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